같은 지역에서 1번 물건으로 그 지역에서 낙찰을 받고 7, 8개월 뒤에 이 세 번째 물건을 같은 지역에서 받았는데 첫 번째 집이 더 좋은 집이에요. 3룸에 거실, 주방, 나는 화장실은 하나였구나. 비슷한 연식의 집이었어. 그게 1060에 내놓자마자 나간 거야. 부동산이 그 시세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어제 말씀하셨던 게 얘는 평수가 더 작아요. 투룸이야. 그러면 무조건 얘보다 적어야 되잖아요. 근처 동네인데. 근데 이게 2060에 나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도 공인중개 자격 있는 분이었는데 아 이거는 부동산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보다 약간의 의심은 한번 내가 배짱은 한번 부려서 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를 그분도 경매를 계속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좀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내가 끝냈다고 하면 그거는 어쩌면 선생님이 투자랑 잘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계속 그거를 경험 삼아서 이 물건에 적용을 하니까 또 이렇게 수월하게 그냥 거의 손도 안 대고 쿠폰 개념으로 명도까지 하게 된 사례도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역시 이 투자는 오래 지속해봐야지 아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명도도 잘 네. 완료하신 거고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경매를 저 만나기 전에 혼자 공부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학원 안 다니고 네, 학원 안 다녔어요. 책이랑 영상이랑 이런 거 참고해서 한 채만 받은 것도 아니고 세 채나 낙찰을 받고 이미 월세도 받고 있었어. 네. 근데 굳이 이게 저렴한 돈은 사실 아닌데 수업료를 내고 저 같은 사람을 또 네. 찾아오셨어요. 개인적인 궁금함이긴 한데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하시면서 저 몇 가지 이제 시행착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하니까 권리 분석이 까다로울 사례 자체가 별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까다로운 건 또 미리 경매정보지에서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였던 것 같고 대부분은 기본적인 권리 분석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좀 느껴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수익률을 볼 때 수리비를 제가 되게 적게 잡고 들어갔던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주변 월세 시세를 파악할 때 대충 하고 들어갔었던 수익률 관점에서는 좀 치명적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명도 관련해서 이렇게 힘든 건가 명도가? 보니까 이제 책에서는 항상 무용담이 나오잖아요. 뭐 당연히 그렇게 안 될 거라고는 책을 다 믿진 않았지만 이 정도까지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 이러진 않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경매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은행들은 채권을 회수 못할 텐데 남들은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제 한번 저는 이제 월세 원래 관심이 있으니까 월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잘 없어요. 어차피 거의 반쌤이 월세 시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약간 나름의 위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제 잘 찾아가지고 월세가 워낙 마이너한 투자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입찰할 때도 항상 이제 월세 수익률을 보고 남들은 또 월세 수익률 더 빡빡해서 들어와서 낙찰가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여전히 마이너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특화되어 있는 물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지 않는 지역과 화려하지 않은 연식의 집이라고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때 당시 생각은 거기 가서 한번 나도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뭐 마음을 좀 사로잡았던 거는 컨설팅을 계속 해준다 그러네? 계속 물어봐야지 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거에 와서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죠. 수업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수업 시간 때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들 어떤 부분이 잘못되고 있나 잘못됐다기보다 시행착오 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구체적으로 수리비 같은 경우는 저도 혼자 만약에 시작을 했다면 감 자체가 없으니까 생각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건 하면서 보완을 했을 것 같고 특히 기억 남는 게 월세 내놓는 금액 안에서 였던 것 같아요. 처음 하다 보면은 부동산이 말하는 대로 휘둘리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교육생분 그분도 4채 정도 낙찰받고 선생님하고 아마 비슷한 시기 때 수업을 들었던 분이었는데 같은 지역에서 1번 물건으로 그 지역에서 낙찰을 받고 7, 8개월 뒤에 이 세 번째 물건을 같은 지역에서 받았는데 첫 번째 집이 더 좋은 집이에요. 3룸에 거실, 주방, 나는 화장실은 하나였구나. 비슷한 연식의 집이었어. 그게 1060에 내놓자마자 나간 거야. 부동산이 그 시세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어제 말씀하셨던 게 얘는 평수가 더 작아요. 투룸이야. 그러면 무조건 얘보다 적어야 되잖아요. 근처 동네인데. 근데 이게 2060에 나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도 공인중개 자격 있는 분이었는데 이거는 부동산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보다 약간의 의심은 한번 내가 배짱은 한번 부려서 내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를 그분도 하시면서 배운 부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처음 내놨던 것들이 5만 원, 10만 원 정도씩 더 받아도 됐을 법 했는데 라는 생각도 느껴졌던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하셨던 물건에서 굉장히 또 인상 남았던 물건이 그 인천 물건인가가 깨끗한 물건인데 그게 하자가 많았던 물건이었나? 1번 물건. 그게 1번이야? 네, 그게 지금도 누수가 나서 어제 누수 공사를 하고 왔어요. 총 지금 누수만 250만 원 써가지고 가슴이 아픈 상태고 그게 집을 좀 잘못 지었더라고요. 다른 집도 다 그래요. 그런 집들이 있어. 네, 있어요. 건물이. 수도 공사를 잘못해서 그 위에서도 2번 새서 갈아주고 그 집이 계속 새가지고 세입자가 도망갔어. 그래서 이거 미안하다고 그 가시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 나가겠다고 해서 그냥 복비 제가 내드리고 그냥 보내드리고 수리는 다 해두더라도 자기 불편하니까 나가시라고. 근데 세입자가 새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또 바로 들어왔고. 그건 또 외모가 깨끗하니까. 네, 맞아요. 외관도 깨끗하고 내관도 괜찮은 편이에요. 2010년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우리한테는 신축이지. 네, 그 정도. 근데 물이 뚝뚝 샙니다. 연식이 깨끗한 집은 저는 많지는 않지만 오래된 집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반복하면 우리 임대하면서 불편하잖아. 돈도 계속 드는데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돈도 돈인데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약삭빠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세입자가 계시면서 어디가 문제가 심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 같고 거기서 보완을 하나씩 하는 거야. 누수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고 돈도 많이 썼지만 정확히 똑같은 데서 또 생기는 경우는 멀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저기를 수리하면 이제 저쪽이 생기고 또 저쪽이 생기고 뭐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서 집이 점점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씩 수리를 하니까. 그래서 기존 세입자분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선생님 복비 내고 했으면 뭐 그분도 번거롭긴 했지만 손해보는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단단해진 집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거기서는 민원이 점점 줄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게 집이 40개인데 그거 관리를 민원이 맨날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